커피는 역시 버닝커피입니다. 산미를 좀 배제했기 때문에 아침에 모닝커피로 드시기에 아주 좋을 겁니다. 구수한 맛이 강해요.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의 방향성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좌우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나의 인생의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방향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하겠지만 제가 가진 인생의 방향성은 이겁니다. 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을 하자입니다. 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을 하자,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하자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생의 고유성, 가치를 제 스스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증명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에게 증명을 해야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만큼 내 인생에서 가장 쉽게 살 거다. 요게 목표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이어족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빨리 돈 후딱 벌고 쭉 놀 거다. 나는 몰디브 가서 칵테일 마시면서 선베드에 누워서 놀 거다. 자유를 누리면서 놀 거다 라고 주장을 하죠. 가장 쉽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쉽게 사는 거는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꼭 당신이 아니어도 선베드에 누워서 몰디브에서 칵테일 마시면서 멋진 자연 경관을 감상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꼭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니어도 됩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말하면 그런 일을 하는데 당신의 인생은 필요 없습니다. 자, 가장 어려운 일을 할 때,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할 때 그 본인의 고유성이 드러납니다. 스포츠 선수들로 예를 들면 참 좋은데요. 킵초게나 뭐 조던이나 메시나 등등등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한 겁니다. 아주 극강의 수준으로요. 그러면 이분들 자체로 고유합니다. 그렇죠. 이분들끼리는 서로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조던이 낫네, 킵초게가 낫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거든요. 본인의 인생을 통해서 본인의 고유한 그런 가치를 드러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통해서 영감을 주고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을 했을 때. 킵초게는 쉽게 달리는 것 같은데 훈련량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조던, 메시 절대 쉽지 않았죠. 몰디브에서 칵테일 마시는 게 쉬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몰디브에서 칵테일 마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쉬운 선택은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일어나기 싫은 시간대에 일어나서 누구도 하기 싫은 그 힘든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고유한 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인생의 방향성을 이렇게 설정해야 됩니다. 내 인생은 가장 어려워야 된다. 가장 어려운 일을 하면서 보내야 된다.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내 인생 자체에 의미가 생겨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 좀 힘들다면,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본인만의 고유한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좀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인생에서 늘 행복하고 싶어요 라는 이 목표가 얼마나 망상에 가까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거의 제 등에서 날개가 솟아나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싶어요. 와, 같은 수준의 망상입니다. 행복이란 것은 왜냐면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해서 일이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쉬었다. 행복감이 들어요. 근데 쉬다 보니까 배가 고파. 그래서 피자를 먹었어요. 그런데 배가 불러서 이제 피자가 먹고 싶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잠이 와. 그래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일어나니 또 심심해요. 그래서 무언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다시 배가 고파. 그래서 햄버거를 먹었어요. 배가 부르니까 산책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커피도 마시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쉬고 싶어졌어요. 요런 게 행복입니다. 그냥 정말 시시각각 바뀌죠. 그 순간순간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바뀝니다. 이 행복을 늘 행복하고 싶다라는 이 문장을 현실화 하려면 늘 이것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쫓아다녀야 됩니다. 마치 이제 눈앞에 신기루가 있어요. 신기루. 근데 그걸 갔더니 이게 사라져. 그리고 저 앞에 또 신기루가 생겨. 이걸 쭉 갔더니 이게 또 사라져. 쭉 갔더니 신기루가 생겨. 그러니까 신기루만 쫓아다녀서는 계속 방황하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달리 말해서 나는 인생에서 늘 행복하게 살고 싶어 라는 목표를 가진 사람은 늘 방황하면서 살아야 돼요. 늘 방황하면서 사는 사람은 반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대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가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 과정에서 불행하더라도 이 가치 있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쭉 나아가야 되는 거죠. 행복하든 불행하든 상관없이 가치와 목표를 쫓는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어떤 보람이 있거든요. 가치, 이런 단어가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이런 가치가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늘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방황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고요. 나는 인생에 있어서 그리 행복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 불행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건 개의치 않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무언가, 목표라고 생각하는 의미 있는 무언가를 향해서 굳건히 노력하겠다, 나아가겠다 라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동기부여 강연을 보면 운동을 해라, 체력을 길러라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죠. 아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운동이랑 체력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자꾸 운동부터 하라, 체력부터 길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운동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운동은 실제로 행동이고 실천입니다. 그쵸? 현실입니다. 현실. 달리 말해서 현실이에요. 근데 보통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생각이에요. 그쵸? 생각은 사실 현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운동은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어떤 영역이에요. 내가 스쿼트 100kg를 들지 못했다. 근데 열심히 하면 들 수 있거든요. 내가 20kg를 달리지 못했다. 근데 열심히 하면 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각만 하던 일들 안 되고 있는데 나중에는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요거는 현실에 있으니까요. 근데 생각 속에만 있으면 요거는 현실화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든 그냥 운동을 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면 운동부터 해서 체력을 길러라. 요게 요 뜻입니다. 안 되는 게 되는 순간들, 할 수 없던 게 할 수 있게 되는 순간들, 이거를 현실화한 거를 확인을 하면 내 생각도 현실화할 수 있겠구나 라고 자신감을 갖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퍼즐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완벽하게 아구가 딱 맞아요. 이것을 내 인생으로 비유를 해봅시다. 완벽히 맞는 퍼즐이에요. 조각이 다 맞아. 이러면은 이 퍼즐을 보면서 내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인생이 정말 너무너무 완벽하다면 내가 할 게 없다니까요. 내가 내 인생에 개입할 게 없어요.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순간 필요가 없어져요. 근데 막 퍼즐이 이렇게 어질러져 있어요. 이게 내 인생이다. 이때는 내가 너무 필요하죠.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와가지고 이거를 다 붙여줘야 돼요. 수습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내가 필요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너무 필요한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 인생인데 내가 필요가 없으면 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내가 필요한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이 이렇게 난장판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야 되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산재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많은 거는 그만큼 내 필요성이 높아지는 일이기 때문에 좋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에서부터 나는 내 인생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 나는 내 인생으로부터 결코 절대로 자유로워질 수 없다. 나는 언제나 늘 내 인생 바로 딱 옆에 붙어 있다. 일체로 붙어져 있다. 그래서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고 늘 항상 책임을 져야 된다. 내 인생을 내가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외부적인 요소들,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지만 그 문제들이 일어난 거는 사실 내 책임이 아닐 수 있지만 결국 그 문제들을 맞닥뜨린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외부적인 문제,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하면서 내 인생으로부터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오늘 뭐 술 마시고 내일 다 잊어버리고 일어날래 해도 그래도 내 인생이야. 일어나 보면 어떻게 아무리 도망쳐 보려고 해도 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무능하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내 인생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더더욱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유능해지고 정확하게 책임을 정면 승부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물론 여기는 노력이 동반이 되고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야겠죠. 당연히 힘들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오히려 편안하다. 내가 눈을 떠가지고 내 인생을 딱 마주할 수 있으면은 그게 제일 편하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계속 내 인생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면은 너무 피곤한 겁니다. 나는 아무리 나의 인생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서 내 인생을 아주
즉시 하자고요. 그게 확실히 올바른 방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전을 앞두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흥미롭게 들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볼 때 라이브 적혀 있으면 열심히 봅니다. 찾아서 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새벽에 한다면 새벽까지 기다려가지고 경기를 보죠. 보면서 조마조마하고 떨리고 막 미친 듯 응원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뿐만 아니고 좋아하는 선수가 나오는 해외 축구 경기라든가 월드컵 경기라든가 그런 것들도 라이브 딱지가 딱 붙어 있으면은 요렇게 막 응원을 하게 됩니다. 열띠게 응원을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럼 반대로 라이브 딱지를 뗐다고 합시다. 녹화본이라고 합시다. 녹화본을 볼 때 이렇게 조마조마 떨리고 미친 응원을 하진 않죠. 그리고 녹화본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이브는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반복이 불가능하죠. 라이브는 딱 한 번밖에 안 돼요. 하고 나면 이걸 또 라이브로 할 수가 없어요. 녹화본은 이미 확실히 결정이 됐고 반복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언제 열광합니까? 요때. 불확실하고 반복이 안 될 때 열광합니다. 그렇죠. 요때는 열광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여기에 비유해보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마치 녹화본처럼 살아가고 있다. 반복된 일상이다. 열광하지 않는다. 응원하지 않는다. 이미 확실하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지 결정되어 있다. 하다면 지루한 겁니다. 녹화본이 돼버린 거죠, 내 인생이. 근데 내 인생이 만약 라이브라면 반대입니다. 불확실하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응원하게 되고 좀 당연히 떨리고 초조하겠죠. 불확실하니까. 대신 반복 불가하겠죠. 새로운 겁니다. 반복 불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도전을 앞둔 분들이라면 나는 지금 녹화본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 라이브를 찍으러 간다 하는 기분으로 좀 멋지고 열정적으로 열광하면서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동기부여 강연에서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그리고 열정을 다해라.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당연하죠. 이 거창해 보이는 동기부여 강연을 틀어가지고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지 하고 기대를 해서 봤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그리고 열정을 다해라.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라. 자, 내가 짜장면 좋아한다고 합시다. 짜장면을 좋아해요. 그럼 이 짜장면 매일 먹을 수 있습니까? 매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삼시세끼 짜장면 다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해서 이 질문을 요걸로 바꿔봅시다. 그래서 저는 짜장면이요 했는데 매일 먹을 수 있어? 아니요, 매일은 못 먹어요. 어차피 좋아하는 일 역시 매일 바뀌어요. 오늘은 짜장면 먹고 싶고 내일은 짬뽕 먹고 싶고 그 다음날은 햄버거 먹고 싶고 그 다음날은 이제 비빔밥 먹고 싶고 된장찌개 먹고 싶고 삼겹살 먹고 싶고 좋아하는 음식은 계속 바뀌어요, 시간 지나면서. 그리고 젊었을 때는 나는 기름진 한우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담백한 음식이 좋더라.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다. 좋아하는 음식이. 근데 좋아하는 일도 같다니까요? 좋아하는 일도 계속 바꿔요, 수시로.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다 보면 지루해요. 이제 도저히 짜장면 못 먹겠어. 이 일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또 다른 좋아하는 일 찾아야 되나? 그렇지 않다니까요.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 라기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해야 돼요. 버티고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급식 있잖아요, 급식. 매일 밥에다가 반찬 나오는데 항상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계속 먹을 수는 있잖아요. 급식 몇 년이고. 그런 것처럼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겠다. 그리고 열정을 쏟을 수 있겠다. 라는 것은 환상이란 말이죠. 마치 내가 오늘은 짜장면 제일 좋아하지만 내일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열정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 성실과 지속성과 끈기, 이 영역으로 반드시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열정은 해답이 아닙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는 방법, 성공을 하는 방법, 더 나은 내가 되는 방법들,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많이 찾아다니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을 찾기 위해서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상담도 받고 합니다. 그렇지만 뾰족한 답을 얻진 못하죠. 그리고
우리가 찾는 이런 방법들은 내가 아는 방법보다는 조금 더 쉬운, 편한, 지름길이 있는지 보통 찾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죠. 지금보다 더 멋있는 일을 하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고,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뚜렷한 방법이 뭔지 몰라서 여기저기서 찾고 다니잖아요. 이것만 들으면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 돈을 10배 더 벌 수 있다, 이런 강의도 듣고, 이 책 한 권이면은 무엇 끝내기, 뭐 저랑 1시간 상담하면은 모든 비법을 다 드립니다, 이런 상담도 기웃기웃하면서 찾아다니곤 합니다. 그렇지만 들어보더라도 뾰족한 답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자꾸 정답을, 방법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화점이 이런 거예요. 정답에 대한 키,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열쇠 좀 줘보세요, 저도 구경 좀 하게요,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여기저기 아무리 다녀봐도 열쇠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내 손을 딱 펴봤어요. 근데 거기 열쇠가 있는 겁니다. 내 손 안에 사실 열쇠가 있습니다. 그 어떤 강의도, 그 어떤 책도, 그 어떤 상담도 실질적으로 새벽에 나를 눈을 뜨게 만들어서 운동을 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게 만들지 않고 일을 하게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 어떤 외부적인 것은 이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면 나를 움직이는 거는 오직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요소에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해답은 결국에는 나한테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쉬운, 편한 지름길을 찾지만 그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찾지만 일단 없습니다. 쉬운 일에 대한 방법은 쉽겠죠.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몸 만들기, 똑똑한 머리, 유능함, 부후, 이런 것들은 본래 어려운 가치죠. 근데 어려운 가치를 쉬운 방법으로 얻을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애초에 어려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돼요. 이 병약한 몸, 추악한 몸은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멍청한 머리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무능함도, 가난함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타락하는 길은 너무 쉽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쉬운 반대의 방법은 쉽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름길이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가치는 얻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어려운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다고 착각하고 찾아다니지만 결국에는 없죠.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은 모든 인생의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한, 중요한 안건에 대한 방법과 해답은 나에게 있으며, 오로지 나에게 있으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에게 있고 어렵다. 최근에 정말 감명 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친하게 지내는 한의대생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과외 학생이 한의빌드 팬이라고 해서 원장님 다음에 만날 때 사인 한 장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이지 하고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뭐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그 과외 학생이 참 특별하더라고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중증 장애인 진단을 받았고 척수 쪽 문제가 있어서 왼쪽 편이 좀 마비 증상이 있고요. 좀 보행이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드디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대요. 아팠기 때문에 재활 치료를 많이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진학하는 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이랍니다. 드디어 또래들과 만나게 되는 거죠. 고등학교 나이에. 여기서 첫사랑을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이빌더님처럼 첫사랑을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에서 정말 많은 힘을 얻었다고 해요. 정말 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텀블러에다가 사인을 해줬는데 사인 이름만 쓸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길게 편지를 썼어요. 진심을 담아서. 너무 감명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이 학생은 저보다 더 어려운 것들을 이미 해낸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내가 이 학생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렇게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구나, 이겨내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구나, 재활치료, 공부 병원에서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이 힘든 거를 해낼 수 있구나, 사람이. 이거를 제가 상상으로나마 체험을 하게 되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아이고, 존경심도 생기고 정말 많이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 학생은 나보다 더 어려운 것들을 이미 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힘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너무 감사하고
송구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보면 정말 힘든 삶이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삶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막막하고 눈물이 날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들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정말 큰 힘을 줄 수 있다니까요. 왜냐면 엄청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역설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든 일을 많이 겪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어요. 내가 맨날 휴양지에서 선베드에 누워서 칵테일 마시면서 놀고 먹으면 그 누구에게도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리 도움되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는 그런 사람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을 알아서 제 인생이 좋아질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람을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들이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던 일들이 할만해 보인다니까요. 엄청 위대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도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일을 하나씩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들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어서 좋은 사람이 되면 또 좋은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이 친구한테. 혹시 보고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보고 있다면 정말 존경을 표하며 앞으로 정말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또 응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고한 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저는 결심을 해도 확고하지가 못해요. 확고한 결심을 못해요. 조금 가면 불안하고 다시 풀어져 버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하십니다. 확고한 결심이란 것은 마치 소리 없는 아우성과 같습니다. 구조가 같습니다. 아우성이란 것 자체는 소리가 없을 수가 없죠. 결심이란 것은 확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우리는 어떨 때 결심이 필요합니까? 불안하고 불확실할 때 A 길로 가야 될지 B 길로 가야 될지 또는 C 길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을 때 불안할 때 불확실할 때 A로 가야지 결심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B랑 C를 못 가는 거죠. 가는 도중에는 늘 힘든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러면 불안해집니다. 다시 불확실해집니다. 결심이란 거는 원래 속성 자체가 불안하고 불확실한 거예요. 반대로 봅시다. 결심할 필요가 없는 일들은 뭐냐면 불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한 것들이에요. 내가 배고파요. 그러면 요거는 확실히 그냥 먹으면 돼요. 요거는 불안하지도 않고 불확실하지도 않죠. 우리가 배고프다. 배고프네. 먹어야겠다고 결심합니까? 아니죠. 요거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근데 내가 이 길로 갈지 이 길로 가야 될지 이 길로 가야 될지는 당연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고 불확실해요. 그래서 애초에 결심이란 것은 확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짐하는 거 보면 결심하는 거 보면 굉장히 확고해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하고 불확실할까? 계속 흔들릴까?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 확고한 정말로 확고한 결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승승장구 잘 뻗어나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도 내면에는 굉장한 불안과 불확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면. 왜냐면은 다른 길을 선택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럼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확고한 결심은 나만 얻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불안해도 불확실해도 그래도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나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흔들리는 것, 흔들려도 다 잡을 거야. 마음을 다 잡을 거야. 결심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확고한 결심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흔들릴 때마다 다 잡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구나 이런 상상을 한 번쯤은 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데 있어서 고통만 없으면, 통증만 없으면, 힘듦만 없으면 나는 정말 잘 할 수 있을 텐데, 멀리 갈 수 있을 텐데, 빠르게 갈 수 있을 텐데, 이것들이 나를 붙잡아 두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방해물 또는 장애물로 인식을 많이 하는 요소들이죠. 그런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조력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재밌는 연구가 있어서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2009년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재직 중이던
마르쿠스 아만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한 건데요. 주사로 펜타닐을 놓습니다. 그래서 사이클 5km를 달리게 하는데요. 펜타닐 주사를 맞은 집단은 통증을 안 느끼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집단에서는 통증을 느낄 수 있게 해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통증이 있는 없는 집단과 통증이 있는 집단 중 어디가 더 기록이 좋을까, 요거를 보려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통증이 없는 쪽이 더 기록이 좋게 나왔을 것만 같죠.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죠? 통증이 그대로 있던, 펜타닐을 맞지 않았던 그 집단이 훨씬 더 기록이 좋았던 겁니다. 두 집단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에서 내려올 때는 거의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탈진에 가까운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달린 게 맞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있는 집단이 훨씬 더 잘 갔다는 거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뭔가, 통증이 있어야 페이스 조절이 잘 되고 실제로 내가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잘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통증 덕분에. 그래서 오늘 내가 노력을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공부를 하고 있다, 운동을 하고 있다 하는데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면은 그 통증 덕분에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멀리 빠르게 가고 있구나,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통증이 없으면은 오히려 내가 잘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통증이 있다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버닝커피가 함께 합니다.